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자꾸 저는 시나리오 아닌가, 그제부터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FTX, 게리 겐슬러, 샘 뱅크먼, 그리고 일론 머스크, 그리고 정치, 민주당, 여러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엮여서 요 사단이 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은 16,790불.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15,800불까지 간 것 같던데 지금은 약간 약반등을 했네요. 반등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지금 자리가 되게 애매하고, 리플 가격은 지금 48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438원까지 빠졌다가 주위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어떤 거래소가 안전한가, 국내 거래소는 안전한가,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빙엑스를 통해서 선물 거래를 하고 있죠. 그냥 간당간당하게 지금 리플 7배짜리가 청산 직전까지 갔다가 그냥 살아났습니다. 다시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제 제가 빙엑스 측과 연락이 돼서 빙엑스 측은 어떻냐고 물어봤더니 일단은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빙엑스 트위터 보이시죠? 빙엑스가 트위터 게시글에 올라온 데이터인데 11월 9일날 올려놨어요. 사용자 보안 및 안정성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항상 그렇듯이 가장 중요합니다. 빙엑스는 100% 준비금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준비금 증명은 항상 30일 이내에 게시된다는 요거를 제가 받긴 받았는데 요거 보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빙엑스가 최근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시작했죠. 그리고 최근에 비썸과 트래블러 적용이 됐고, 자, 저는 국내 거래소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바이낸스도 괜찮고, 그리고 빙엑스, 그리고 비트겟 정도 괜찮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메타마스크 갖고 있어야 될 필요성을 조금 느끼셨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FTX 사태는 제가 어제 그제 영상에 올렸지만 미 정부가 규제의 타당성을 만들기 위한 그들의 쇼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FTX 사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바뀔 만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진 않지만 역전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대중의 생각과 반대로 간다는 거. 리플 사지 마세요.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꼭 이런 말 하면 오히려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 같아요. 타당성을 만들었죠. 미 정부는 합리적 타당성. 지금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죠. 목적이고, 타당성이 없이는 그 어떤 정책 위반도, 그 어떤 행위도 대중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합리적 타당성을 가장 뒷받침하는 건 어쨌든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비밀이 없다. 모든 게 노출이 되는 시대이다. 뭐 하나 잘못 걸리기만 하면, 말 한마디 잘못하고 행동 하나 잘못하기만 하면 그 모든 행동이나 말들이 디지털 안에서 떠다닌다. 누구나 알게 된다. 이런 것들이 가장 무섭죠. 자, FTX의 새로운 CEO, 출혈 현금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발표를 했다. 뭔가 막으려는 의지가 보이죠. 다른 이야기들은 다 그냥 던져버리고 딱 요 한마디, 우리는 법 집행기관 및 관련 규제기관과 연락을 취했으며 조정 중이다. 이게 전부일 수 있겠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어쨌든 이제부터 뭔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규제의 명확성을 가져야 된다. 아주 적절한 시기에 터질 게 터진 게 아니라 미국은 항상 그래왔듯 그들이 뭔가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대중들의 도움을 받고서 합리적 타당성을 만듭니다. 저는 그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FTX는 찾아낼 겁니다. 그건 누가 하든 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덜 우려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어쨌든.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 FTX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볼까요? 이 사건의 시작과 끝은 저는 요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분, 게리 겐슬러, SEC 의장, 굉장히 지금 말이 많아지고 있어요. 샘 뱅크먼과 게리 겐슬러, 그리고 일론 머스크, 어쩌면 자넷 앨런까지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결국 요거 하려고 사건을 터트린 건지 터진 건지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번에 또 FTX 사건이 진행되면서 또 수많은 개미들이
던졌을 겁니다. 손절했다는 얘기죠. 지치고 질리고 징그럽고 환장하겠는데 거기다 오물을 퍼나른 거죠. 아주 그냥 지겹게 만들어 버리죠. 다시는 쳐다보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어쨌든 그들의 전략은 항상 이렇습니다.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을 탈탈 털려는 노력들, 그리고 뭐 아주 적당한 시기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했고, 그리고 미 중간 선거, 아주 그냥 드라마틱하잖아요. 사건 사고들이, 타이밍들이. 크립토닷컴 이야기도 좀 나오고, 아무튼 이번에 또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떠난 것 같습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공포에 맷땡하고 환희에 던져라, 맷땡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매수가 아니라. 이런 공포들을 기다리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어설프게 차트 보지 말고 왜 비트코인이 인류에게 다가왔는지 그거를 먼저 이해하다 보면 멘탈이 강해지죠. 멘탈이. 그런데 주구장창 그냥 계속해서 숫자만 보고 있으면 버티질 못합니다. 버티질. 아직도 그냥 넘어야 될 산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아무런 지식 없이 그 멘탈이 생기겠습니까?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 뭐가 언제까지 얼마만큼 성장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제가 왜 리플과 비트코인, 이더리움 요 세 가지만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다른 코인들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걸 저는 오래전부터 느꼈기 때문에 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 결국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연양반이 원하는 건 결국 본인의 지위죠. 본인의 신분, 본인의 명예, 본인이 갖고 있는 권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66조를 터쳐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SEC 국장은 FTX 붕괴가 규제 후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아주 뻔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규제 후 촉매제가 된다는 거, 요거를 나쁘게 생각하면 한없이 나쁘게 생각이 들고, 좋게 생각하면 좋은 거죠. 사거리에 신호등을 만들겠다는 거죠. 축구 시합을 하는데 손으로 대지 마라. 상대편 수비수가 없을 때 공격자가 먼저 들어가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룰들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야 게임이 재밌잖아요. 그래야 차가 안전하게 지나가고, 보행자도 안전하고, 자전거도 안전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요소라는 거죠. 아주 그냥 소비자들에게 똥줄을 태울 만큼 태웠고, 규제가 필요하다는 니즈를 엄청나게 주면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막아주세요, 우리 좀 안전하게 해주세요, 그 소리가 그냥 턱 밑까지 나올 때쯤 미 정부나 게리 겐슬러는 히든 카드를 꺼내 들겠죠. 마치 본인이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인 양 그런 척을 하면서 짠하고 나타나겠죠. 모든 걸 내가 해결했다 그러면서 얻어지는 건 막대한 권력이 또 부여되겠죠. 니네들은 역시 우리가 있어야 되지, 뭐 이런 식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방송에서 정말 수십 번 이야기 드렸지만 울타리가 필요해요. 테두리가 필요하고, 세금 낼 거 내고, 그래야만 정상적인 암호화폐들이 성장을 한다고요.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보상으로 주어지는 암호화폐가 세상을 바꾼다니까요. 돈이 세상을 바꾸지 자동차의 외관뿐인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그 누구도 가치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데, 어떤 자산군이든 어떤 물건이든 누군가는 그것을 가치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가치로 인정되는 것들이 결국 암호화폐라는 겁니다. NFT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누구도 그 가치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는데, 그런데 그 가치의 척도가 결국 암호화폐라는 겁니다. 어쨌든 FTX 사건은 게리 겐슬러, 미 정부, 어쩌면 자넷 앨런의 승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갑작스러운 붕괴는 나머지 암호화폐 산업에 파급 효과를 일으켰고, 암호화폐 시장의 현재 상태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잠재적으로 의원들이 암호화폐 회사에 대한 더 많은 규제를 만들도록 요구하고 있다. 물론 과도한 규제는 암호화폐 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명확한 지침과 규정의 필요성은 SEC가 법에 대한 자체 해석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이런저런 사건들을 엮어보고 뉴스들을 살펴보면 결국 그 중심에 게리 겐슬러가 있습니다. 어쨌든 FTX 사건은
미 정부나 게리 겐슬러에게 규제하기 위한 타당성을 선사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이 와중에 XRP는 또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NFT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까지 보시기에는 음악, 미술, 영화, 비디오 이렇게 굉장히 제한적인 콘텐츠들만 눈에 보였지만 NFT의 끝판왕은 역시 부동산이죠. 부동산. NFT는 가치로 인정되는 모든 소유물, 저작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지털 등기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NFT의 가장 놀라운 점은 디지털이란 공간 안에서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비디지털, 아날로그적 소유물들, 눈으로 직접 보이는 것들, 특히 이제 자동차, 부동산, 그 외에 할 거 없이 모든 게 NFT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디지털 안에서의 컨텐츠뿐만 아니라 아날로그적 소유물까지도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가 가능하다. 이게 굉장히 큰 거죠.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모두 다 NFT화가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 FTX 때문에 난리도 아닌데 리플 혼자 또 영토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조금씩 모든 것들을 디지털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FTX는 FTX고 그냥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소프트뱅크의 손정희도, 그리고 샤크탱크의 케빈 오이어리도 빵원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나는 인플루언서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자기가 갖고 있는 코인 하나를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 같은 개미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리플은 부동산 시장을 혁신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을 NFT화하기 위해 플랫폼이라는 포르투갈 회사와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습니다. 특정 주택이나 아파트가 누구의 소유였는지, 얼마에 팔렸는지, 팔렸으면 언제 팔렸는지, 쉽게 말해서 허위 매물이 거의 없겠죠. 바로바로 제깍 데이터가 올라오고 사라지고 하기 때문에. 허위 매물하면 자동차, 부동산 꽤 유명하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많은 중고 사이트도 마찬가지죠. 중고 거래 사이트들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다 보면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거의 사라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블록체인 하는 거예요. 자, 부동산 시장에서 NFT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본적으로 구매자는 더 빠르고 안정적인 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 시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거래를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에요. 어쨌든 데이터에 위헌저가 안 된다는 그 장점 하나가 세상을 엄청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디지털 신뢰의 끝판왕이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블록체인 기술을 부동산 시장 NFT화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구매 또는 판매 프로세스가 훨씬 더 원활해지고, 프로세스를 복잡하게 만드는 불필요한 재정적 중개인이 제거된다. 부동산 중개인이 사라진다. 그리고 등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드는 법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엄청 간소해지면서 엄청 수수료가 저렴해지겠죠. 어떤 사람이든 다 그냥 부동산 중개인이 될 수 있겠죠. 부동산 중개인이 지금까지는 집을 보여주고 법적 효력을 명시하기 위해서 중개인이 필요했는데, 디지털 안에서 소유권 처리를 해줘 버린다면 굳이 부동산 중개인이 필요 없겠죠. 자,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은 NFT로 활용을 함으로써 수많은 미들맨, 중개인이나 중개소가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영상에서 2번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을 이해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 중 가장 무서운 것,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참 수많은 직군들이 사라지겠다, 이거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제로 지금 굉장히 많은 중개 업무를 하는, 중재 업무를 하는 분들이 점점 그들의 직군들이 사라지고 있죠.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되게 되면 더 많은 직군들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리플은 두 회사 간의 파트너십 발표를 했으며 운영 모드의 중요한 변경사항을 설명을 했다. 파트너십 이전의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시장인 포르투갈에서 사람들이 주택을 거래하고 임대하는 방식을 변경할 계획을 발표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에요. 어쨌든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모든 NFT는 자산 토큰화를 위한 빠르고 에너지 효율적인 블록체인인 XRP 레저에서 발행이 된다. 또한 XRP의 속도와 안정성은 부동산 클라이언트와 에이전트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모든 거래에 대한 제한 및 수락 절차를 제어할 수 있다. 참
편해지겠어요, 세상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어떤 이벤트인데 항상 모든 일들은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혁신과 혁명은 분명히 그 혁신과 혁명을 이해하고 알아보는 소수의 혁신가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인류는 발전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자,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NFT의 시장성, 세계성, 경제성 어마무지합니다. 음악과 음원 그리고 예술품, 미술품은 정말 작은 산업군이죠.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건 어쨌든 부동산이죠. 그 어떤 땅이든 그 어떤 건물이든 분명히 소유자는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지금 땅이 몇 평이고 건물이 몇 개입니까? 그 모든 에스크로 결제 처리는 어쨌든 디지털 화폐가 될런지 CBDC가 될런지 세계준비통화가 될런지 아직까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XRP 리플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 여기서 약간의 더 힌트를 여러분들은 얻어 가실 수 있겠죠. 아주 작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파트너십 관계가 결국 엄청난 일을 불러오게 만들 겁니다. 나비 효과 아시죠? 자, FTX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가 될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좀 더 긍정적인 여건들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미국이 두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리플은 오늘 또 열릴 중.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